영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연락을 추가로 주고받은 증인 출석해야 되면 김건희 씨 나와야 돼. 기일도 잡는다. 계엄 전날 국정원장하고 왜 문자를 주고받았을까? 밤에 그냥 오밤중에 남의 남자한테 막 문자 보내고 남의 남자요? 아 남의 남자지 자기 남자예요. 국가의 남자입니다. 국정원장. 심판기를 더 연장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또 의원, 요원, 인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는 박수. 더 해봐야 더 기괴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추해질 뿐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근데 여기서 배현진 의원이 변태적 이중 인격자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다 뒤져보면 그러네. 뭐가 나올지 모를거려. 장르한 여의도 목요일의 인기 코너 정치용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오민씨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50 넘어 민주시민된 우리 오민씨, 민주투사된.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기자님 다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목요일의 정치용장 지금 탄핵 심판 8차 변론 진행 중이죠. 네. 아 근데요. 왜요? 속보가 꽤 있습니다. 속보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일단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대통령 측에서 막 중국발 하이브리드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정말 엿보이는데 원래 불꽃놀이도 이렇게 막판 가면 막 있는 거 다 쏘거든요. 제일 화려하게 돈 다 태우는 돈다 시간 태우거든요. 있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네. 조금 좀 발언이 길어질 수 있지만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네네 정리 좀 해주시죠. 하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인이 조태현 국정원장이었는데 이제 증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발언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한덕수 증인신문 신청 헌재가 기각했죠. 이거는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 투표자 수랑 나중에 그 투표용지 비교하는 게 핵심인데 왜 그거는 안 받아들여줘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헌재 면전에서 헌재가 결론과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고 있다. 헌재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면전에서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 앉혀놓고 당신들 네. 지금 답정해놓고 달리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빠른 심리보다 정확하고 정치적인 중립이 있는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존재 이러니까 의미까지 완전 이제 시비 거네. 예, 그랬더니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차분하게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태용 불러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살려야겠다. 그리고 나도 살아야겠다. 네,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나온 것 같은데 미션 일단 임파서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랑의 갈등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홍장원 차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겨냥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난 8월쯤에 들은 얘기가 있어. 그때 어느 야당 의원이 홍장원을 지목하면서 당신 나 국정원 있을 때 나한테 인사청탁했었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야당 의원을 통해 인사청탁을 7번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7번이나? 깜짝 놀랐다. 이 7번이라는 숫자를 네. 그 이제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랑 되게 이제 7번 맞죠? 이러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좀 주고받아요. 작년 7월에 8월입니다. 8월쯤에. 예. 그러면서 그 야당 인사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국정원 출신이다. 그럼 뭐 박지원입니까? 박선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홍장원은 아무튼 야당에 인사청탁하는 사람이야.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들은 거 말고 구체적인 근거나 혹은 조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그때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 근데 8월에 그래서 그게- 내가 인사 건의를 했다. 홍장원 아. 자르자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한 핵심 증거잖아요. 예. 그 체포 명단 14명을 적었기 때문에 예. 그 메모의 신빙성을 좀 흔드는 주장도 계속을 해요. 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내가 그때 여인영 전화 받고 그 공관 앞에서 어두운데 포스트잇에다가 막 썼어. 그래서 이제 보좌관 써서 이제 다시 정리하겠어 했는데 네네네네. 그 어두운 공간 앞에 썼다는 그 시각에 우리 CCTV 확인해 보니까 홍장원은 사무실에 있었어. 이런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자기가 쓰고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야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정리해봐. 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좀 가필이 된 네 번째 메모까지 있는데 이거는 메모에 홍장원이 뭐 자기가 자기 주장 추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국회 측에서 반격을 합니다. 네. 내용에 달라진 게 있어? 그 마지막 네 번째 메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4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앞선 홍장원이 쓴 메모에 담긴 14명의 명단과 일치해. 그러니까 메모에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본인이 다시 증언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메모를 썼지만 네.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그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지 나빠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역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힘듭니다. 그 국무회의 관련 힘들어요? 해가지고, 예? 힘들어? 힘들면 알부민이지. 힘들면 알부민 먹어야 됩니다. 힘 빠질 때 오늘은 초반에 들어오네. 아니 까먹지 마시고 알부민 꼭 드세요. 우리 신영 기자 가끔 까먹더라. 먹다가 네. 또 중요한 내용 말할 거 까먹는데 두 분 드시고 저도 다 한 다음에 먹을게요. 그럴래? 그러면서 또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나는 계엄과 관련 일체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아. 구두로도 문서로도 받은 바 없다.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맡은 바 일을 잘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내가 이해는 했지만 네.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는 들은 바가 없다. 플러스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이어갔고요. 네. 홍 장관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재명이랑 한동안 잡으러 다니라고 했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나가 내일 얘기해 라고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홍장원 메모가 계속 언급이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좀 묻고 싶었나 봐요. 네. 옆에 있던 이동찬 변호사한테 막 속닥속닥 하더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네. 문영배에게 또 그것도 칼같이 끊습니다. 적어서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니 왜 우리 못하게 해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라고 또 김계리 변호사가 또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법적인 근거는 소송 지휘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권한대행에 딱 잘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못했는데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네.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대요. 근데 그 내역이 있다라는 걸 국회 측에서 확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조태용 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이 제일 흥미롭네요. 좀 국정원장이랑 예. 김건희 여사가 네. 계엄 전날에 문자를 했다고요? 문자를 했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묻고 아니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했네.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 한 거니까. 문자 내용이 기억이 안 예. 난다는 취지 안 했다.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적이 없다. 없다라는 대답은 아니고 안 나왔으니까 아마 문자를 주고받은 건 맞네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요즘 뭐 지치고 하실 핵심이 텐데 이제 나오는구나. 알부민 좀 드시고 힘내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어느 아니 광고는 언제 들어가냐. 뭐라고요? 네, 됐어. 아니 까먹으면 안 되니까. 홍정원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방송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가서 알부민이라고 정리하고 예. 그래서 네. 홍장원 차장이 야당 의원들이랑 연락한 거는 회유고 뭐고 문제 삼으면서 네.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영부인이랑 문자한 거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조태용 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가끔은 했네. 그러니까 영부인 문자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이제 막 대통령에게 뒤를 돌아서 막 속닥속닥 하는 장면까지를 휴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게 이제 그 정도 내용이었던 거죠. 네. 신영 기자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맞습니다. 뭐 드러나만 한 얘기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였네요. 결국에. 김건희 여사와의 네. 문자. 네. 근데 왜 국정원장이랑 문자할 게 뭐 있지 진짜? 그러니까요. 말이 안 근데 되는 문자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면 통화랑 달리 내용도 좀 확보를 할 이거 가능성이 어떻게 있지 않아요? 알았을까? 그 대단하네. 내용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각 폰에 들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건 문자 통신 오간 기록이니까. 거는 이제 통신 기록에 있는 네. 거니까 아마 그럼 폰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알부민 얘기 요거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하실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네. 계시고요. 예, 지금 장르만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알부민을 비롯한 모시떡이라든지 대파김치, 그리고 메모장도 한번 팔 겁니다. 거기 다 있을 테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장르만 쇼핑몰에서 클릭 구매 감사.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알부민 방금 맛도 제가 있고, 먹었는데 몸에도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전에 헌재 재판 요 8차 변론 요 내용까지 좀 핵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요 8차에서 볼 만한 거는 역시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계엄 하루 전 문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요게 뭔지 좀 밝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끔은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다. 뭐 이랬으니까.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 영부인하고 국정원장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도 뭐 볼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임명할 때 이 정도 한번 보겠지, 그죠? 임명할 때 인사로 뭘 거 아니에요?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배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없어.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부부 동반으로 오는 경우는 있어도 수여하는 사람. 영부인이 배석해서 임명장을 주는 거는 거의 없는 경우라서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게 통상의 경우고 그리고 국정원장은 누가 뭐래도 정보기관의 최고 그렇습니다. 장이잖아요. 네. 이게 이 동선이나 이런 게 자꾸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국정원장 그 내곡동에 국정원장 관저요. 사실은 출입 절차가 대통령 관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안에 있고 상당히 들어가는 절차부터 해서 까다로워요. 왜냐면 정보기관장이기 때문에. 근데 영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연락을 추가로 주고받은 증인 출석해야 되면 김건희 씨 나와야 됩니다. 기일을 더 잡는다면 기일을 더 잡는다면 영부인이 나와야 한덕수 한다. 총리가 아니라 김건희 씨 나와야 됩니다.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건지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대통령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할 아무런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 제가 보기엔 당황해서 흔한 일은 아니다. 저거 어떻게 알았지? 국회 측이 저거 어떻게 정보 파악을 했지? 어디서 누가 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버버하다가 나온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을 보진 못했는데 첫 발신자가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발신자가? 네. 그렇겠죠.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 문자 받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출석하면 그러니까 주고받았던데 대통령 또 이게 촉촉하게 눈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먼저 무언가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원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든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예예. 누가 먼저 했는지. 아니 이것만으로도 국정의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중요 단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나 계엄하는 거 몰랐다. 모른다. 김건희 여사 부인은 모른다. 이거 한다고 하면은 아마 엄청 화낼 걸. 뭐 그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거 언론 플레이였던 거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뭐 계엄 날 모르고 밤 9시까지인가 뭐 그 저 성형외과인지 피부과인지 병원에 있었다. 이것도 알리바이 차량이 갔다 왔죠. 발견이 됐다. 이것도 알리바이인 것 같고 몰랐을 리 없는 거죠. 계엄 전날 국정원장하고 왜 통화를 했겠어요? 아니 그 문자를 주고받았을까? 자, 지금 하여튼 헌재에서는 오늘까지 해서 그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정리는 된 거죠? 그렇죠. 헌재가 제시했던 5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 그다음에 포고령 내용, 그다음에 이제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 그다음에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한 거, 마지막으로 법조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던 것 5가지 쟁점인데 8번의 이제 변론 기일 동안 대부분 쟁점은 전부 다 다퉜다. 들을 내용은 다 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이 신청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을 했고 그렇다면 물론 오늘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이제 변론기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최종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는 이제 그 변론기일 갖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심리하고 2주 내지 3주. 예. 그러면 빠르면 3월 초. 3월 초. 근데 크게 그 변론 과정 중에 이랬다고 할 만한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큰 변수 없이 이렇게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상대로 더 이상 심판기를 더 연장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치 뭐 새로운 내용이 그렇게 막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냥 뭐 의원, 요원, 인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아요? 호수했던 아니 저는 박수. 박수 안 쳐서. 했다. 자꾸 신혜영 기자한테 박수를 치고 싶어요. 박수 얘기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이거 변호인단도 알 거예요. 이거 거의 끝났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와서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변호인단이 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어? 중대 결심한다. 어. 예. 뭐 예, 변호인단이 때려친다. 중대 결심한다. 예. 그거는 아마 일괄 사퇴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일 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기일을 더 연장해 달라. 네, 네. 뭐 추가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니 뭐 하자라는 전략을 쓸 거라는 소문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른바 중대 결심으로 이제 내비쳤어요. 그 카드를 쓰겠다는 취지로. 근데 안 통할 거려.